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떨리네요.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이렇게 전주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러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떠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떠는 척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고 있어요. 네, 아까 배우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MBTI가 E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I신 것 같아서 오늘 대화 나누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긴장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토크의 이름이 봄날의 유석을 좋아하세요인데요. 이 제목 마음에 드세요, 배우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봄을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봄날의 유석이가 제일 산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을 왜 좋아하세요? 제가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제일 큰 건 개화하는 시기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계절 중에서 꽃이 피고 무언가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봄이 제일 강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토크는 사전에 그 팬분들의 질문도 받아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팬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봄날에 어울리는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봄에 보면 좋을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여러 영화를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영화들은 신기하게 여름이나 겨울 색감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딱 이거 봄이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든 게 건축학 개론입니다. 건축학 개론이 왜냐면 그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강과 그리고 이제 막 풋풋한 사랑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봄과 참 맞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후보로 두셨던 다른 영화들에는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여러 영화 중에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신기하게 그 썸머워즈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게 여름 제목처럼 여름 이야기인데 되게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냥 여름 땡볕에서 시작하고 막 매미 소리가 나는데 신기하게 저는 그 영화가 봄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여름 색깔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은 또 왜냐면 거기서 약간 풋풋한 사랑과 뭔가 그런 것들이 나와서 또 그것도 약간 봄과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여름을 좋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름도 나름 좋아합니다. 봄을 제일 좋아할 뿐이지 여름도 좋아하고 가을도 좋아해요. 비긴 어게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도 보면서 근데 그 영화는 좀 더 가을에 맞다. 왜냐면 조금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과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약간 센치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좀 감성에 적게 돼서 가을에 좀 더 맞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는. 그러면 지금 봄, 여름,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가 세 편이 나온 것 같은데 겨울 영화 하나 맞춰보면 어떨까요? 겨울은 제가 갑자기 지금 딱 겨울은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딱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게 헤어질 결심이 되게 겨울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뭔가 다 사랑이 관련돼 있는 영화네요. 좀 다른 장르의 영화도 얘기하고 싶은데 사랑 장르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유석 배우님이 추천해주신 영화 한 편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봄의 영화제에서 이렇게 유석 배우님 만나게 됐는데요. 유석 배우님 예전에 전주영화제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전주 영화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가 처음이라 사실 엊그제 여기서 생애 처음으로 레드카펫도 밟아보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토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첫 경험이자 첫 추억을 가지고 갈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근데 사실 전주 도시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라 제가 처음 대학교를 다닐 때 네일로를 하다가 전주에 들려서 대학 동기가
전주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대학 동기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제가 택배 기사를 찍을 때 전주에 세트장이 있어서 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도 있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재밌게 맛있게 먹고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렇게 촬영하러 오셨고 또 이번에는 레드카펫을 밟고 이렇게 팬분들 만나게 되셨는데요. 사실 저도 폭삭 소가수다 너무 재밌게 봤고 지금 언젠가 슬기로울 네,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지 제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역시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팬분들도 계신데 인기 좀 실감하시는지부터 얘기해 주신다면요. 오늘 보니까 조금 약간 실감이 나네요. 저를 보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진짜 꽤 많이 유석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연락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올해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폭삭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생활 올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릴리즈 되면서 진짜 진짜 한 초등학교 때 친구부터 시작해서 뭐 어머니 중학교 동창 진짜 다양한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사인과 강릉에 최근에 고향에 갔다 왔는데 사인 한 50장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효자가 되셨군요. 이제 부모님이 당당하게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남동생이 있어서 은명이를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 엄청 다퉜던 생각을 많이 했고 아마 앞에 계신 팬분들께서도 이제 남자 형제가 있으시다면 그 은명이가 누나와 투닥거리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정말 내 얘기 같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그 이제 형제분들께서는 폭삭 소가수다를 보시고 어떤 얘기 해주셨는지 궁금했는데요. 신기하게 제가 부모님이랑 폭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못했고 누나랑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항상 지금도 전공의 생활도 피드백을 항상 해주고 매번 예전부터 드라마가 나오면 항상 피드백을 해줬는데 신기하게 이거는 가족 얘기다 보니까 많은 피드백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은명이를 보면서 한 30-40%는 그냥 너를 보는 것 같아. 그 극 중에서 그 금명이 누나, 아유 누나와 이렇게 막 전화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야 너 아니냐. 너 사실 누나가 이제 좀 결혼도 했고 결혼도 했고 조카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막 누나한테 짜증내고 그렇게 말을 공격적으로 하진 않는데 제 동생이 늦둥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는 아직도 약간 좀 그렇게 완전 현실 남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현실 남매 같다, 그냥 너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배우님도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은명이랑 배우님이 너무 잘 어울렸는데 실제 성격은 어떠시냐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저는 한 50% 이상? 아니 근데 한 60%까지는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들과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어쨌든 그런 현실 남매와 약간 미워할 수 없는 남동생 같은 그런 면모가 있었다고 누나가 얘기를 해줘서 그런 모습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나는 40%라고 하셨는데 배우님 60%라고 훨씬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폭삭 소가수다 좀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처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셨는지, 은명이란 캐릭터를 보시기에 좀 어떤 아이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은명이가 되게 서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6부를 보면 사실 은명이는 아버지에게 다 사랑받고 있었고 아버지가 몰래 다 챙겨주고 있었던 걸 은명이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날 위해 배를 팔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항상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쁘게 곱게 나가지 않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쁘게 얘기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항상 철없게 좀 더 모질게 말을 뱉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 후회한 그런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운명의 태도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한테도 엄청 대들고 누나한테도 엄청 틱틱대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다투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다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누나가 결혼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이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가족 중에서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구보다 가족을 가장 아끼는 캐릭터가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좀 일찍 가정을 갖게 됐을 때도 엄청 책임감 있게 챙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빠나 누나한테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틱틱대는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틱틱대는 이유 혹은 진심. 진심은 진짜 사랑하지만 그게 약간 별로 좋지 않게 안 이쁘게 나오는 거고, 진심은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날 좀 더 봐줬으면 좋겠고 약간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날 좀 더 봐주지 않을까, 좀 더 사랑해주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대본을 보고 인물을 연기하기 전에 인물과 저와 비슷한 지점을 찾고 어떻게 해갈까 고민을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저는 사실 인물과 비슷한 점 찾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찾았던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인물이 약간 틱틱대는 좀 이쁘지 않게 표현하는 방식이 저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사실 부모님께 항상 매일 강릉을 갈 때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와야지, 오늘은 짜증내지 말고 이쁜 말만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가서 부모님께 어쩔 수 없이 짜증내고 사랑한다 못하고 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지? 나는 내 진심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누나보다 여동생보다 더 효자이고 싶고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왜 항상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서툰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아내의 버릇을 너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부모님께 뭐 애정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보통 잘 그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17, 18이라고 생각해도 한 10년, 15년을 제가 표현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항상 마음은 가슴속에 있는데 그 서툰 표현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요석 배우님도 좀 가족한테 앞으로 더 따뜻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라마 찍고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들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오픈하고 4월 둘째 주에 강릉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못하고 왔어요. 근데 대신 그날은 짜증 안 내고 잘 하고 왔으니까 그래 조금 성장했다, 조금씩 더 이쁘게 더 잘하는 아들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인도 50장이나 해주고 오셨으니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유 배우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하시기로 둘이 음영이랑 금영이랑 다투는 장면에서 강유석 배우님이 먼저 내 머리를 세게 끌어가 당겨도 된다. 그래야 더 실감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유 배우님이랑 합 맞추실 때 좀 어떻게 얘기 나누셨는지 또 추가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나랑 뭐 전화하고 뭐 실제로 만나는 씬도 몇 개 없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누나랑 촬영장에서 결혼을 허락 맡으러 오는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만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서로 약간 낯을 가리는 거죠. 오랜만이에요 누나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 씬에선 좀 남매의 케미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누나가 먼저 여기서 약간 이렇게 액션을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막 저한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치고 하길래 이런 거 좀 세게 해도 된다. 실제 동생한테 하듯이 세게 하시고 저도 실제 누나한테 하듯이 짜증 낼 테니까 서로 상처받지 말고 실제처럼 하자. 그래서 누나도 막 이렇게 때리고 저도 막 실제로 짜증내고 막 놔라 하면서 저의 모먼트가 나오고 그래서 누나는 막 애드립으로 막 걸어가면서 엉덩이를 차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남동생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나도 누나가 있어서 이 딱 그 모먼트가 잘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리얼하게 좀 구현이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 폭삭 소가수다 작품 중에서 배우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꼽아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운명이로서 아니면 본 시청자로서 고를까요? 다르군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럼 둘 다 꼽아주세요. 제가 운명이로서는 사실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배 타러 갔다가 잡히고 왔을 때 사실 전 딱 그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엄마한테 사과해야지라고 하는데 엄마가 아니야 다 내 탓이란 말이야 그 한마디가 저는 진짜 촬영하는 순간에도 너무 슬펐어요. 그 한마디에 그냥 엄마의 죄책감과 엄마의 사랑과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서 연기할 때도 그냥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다시 눈물이 엄청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진짜 은명이한테는 너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애청자로서는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냥 제가 대충 아니까 대본을 본 사람이라 이 화는 좀 덜 슬프니까 밥을 먹으면서 봐야겠다 하고 어떤 화를 보다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목이 턱 막혀가지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제일 그랬던 건 아무래도 동명이가 죽었을 때 제일 슬프고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와서 그게 어쨌든 그건 제가 찍는 걸 못 봤잖아요. 대본으로만 보고 이렇게 시청자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찍었네 라는 생각과 아이유 누나와 보검이 형이 너무 연기를 잘했구나, 진짜 이 씬이 너무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진짜 오열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시청자로서는 그 장면이 너무 슬프고 좋았습니다. 참 그 폭삭 소가수다가 진짜 명장면을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감정을 건드리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작품의 캐릭터를 시작을 하실 때 나에게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택배기사의 4월을 또 연기를 하실 때도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어린 시절이 떠오르셨고 4월이랑 나랑 비슷하다고 여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월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사월이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되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장형 캐릭터란 말이죠. 근데 제가 고3 20살 때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연기학원을 다니고 입시를 하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정말 그때는 뭣도 모르던 시절이거든요. 사월이도 뭣도 모르고 그냥 택배기사가 되고 싶다고 하고 그냥 내 바코드를 위해서, 내 신분을 위해서,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뭣도 모르고 배우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고 연기를 해보고 싶고 이러니까 그냥 부모님께 허락받고 올라와서 진짜 처음에는 혼자 서울에 와서 연기학원 한 3군데를 돌아다니고 그냥 청강도 해보고 여기 다닐까? 그래서 여기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말마다 찜질방에서 자고 친구 집에서 자고 하면서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저에게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들이. 그래서 제가 택배기사를 보면서 진짜 내가 고3 20살 때 정말 뜨거웠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도 앞으로 진취적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모습이 4월이에게 너무 많이 보여서 20살에 19살에 그때는 강신철, 그때는 유석이가 아니라 신철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기했습니다. 처음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게 언제세요? 처음 생각한 건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는 되게 막연한 동경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배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니까 뭐가 크지 않았어요. 그냥 연기를 그럼 난 해봐야겠다, 연기를 배워봐야겠다
배우가 되려면 연기를 일단 배워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연기 학원을 보내달라고 쫄랐죠. 근데 부모님이 지방 분이시고 그러니까 시골 분들이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막 야 우리는 뭐 방송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매니지먼트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한다. 그래서 한 2년을 안 된다고 절대 안 시켜주시다가 고3 때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을 물어봤죠.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몇 번을 물어보면서 점점 저도 이제 방법이 는 거예요. 이제 막 PPT도 준비해가고 제가 이제 고3 때 마지막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계획 플랜을 짜간 게 제가 일단은 입시를 해서 대학교를 연극영화과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제대로 배워보면서 대학교를 다녀보고 뭐 배우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배우는 보고 싶습니다. 이 연기라는 걸 업으로 삼기 전에 해보고 싶다. 일단 해봐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러면서 좀 점점 뭔가 많은 걸 준비해서 부모님께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열려서 고3 때 연기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 가장 눈빛이 빛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연기를 얼마나 하고 싶으신지를 제가 옆에서 새삼 느꼈는데, 연기에서 일단 작품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제 학생 시절에 연기를 하셨던 세빈남고 학생의 얘기를 또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까칠하면서도 다정하기도 하고 정말 소위 말하는 츤데레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이기는 하죠. 그 신호의 모습 중에서 배우님이 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모습이 있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까칠한 성격인데 그 까칠한 모습을 또 그 까칠함 속에 묻어있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의 마음, 까칠하지만 누군가를 챙겨주고 세심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모먼트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할 때도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 쓰면서 했고, 까칠하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단 둘이 있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이게 또 허물어지는 그런 또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10대 시절, 10대 시절을 연기하는 거에 재미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트장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단순히 로케이션일 수도 있지만 그 학교라는 장소가 가지는 매력과 교복을 입었을 때 어떤 스탠스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연기한 배우로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확실히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교복을 입으면 약간 학생이 된 것 같고 좀 더 그 학생의 모먼트가 나오고 그런 거를 제가 사실 그때 뭐 세미남고 찍을 때는 20대였고 제가 그때까지는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복 입는 거에 되게 뭔가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폭삭을 찍을 때 교복도 입어보고 다양한 옷을 입어보고 다양한 머리를 해보고 뭐 50대 연기까지 해보니까 이게 옷과 뭐 의상과 뭐 헤어스타일, 분장 이런 거에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큰 많은 도움을 받고 시너지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도 인터뷰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이 세빈남고 학생회를 봤는데 보면서 반대로 배우님의 10대 시절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굉장히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 열정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학생 때 어땠는지 들려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그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연기를 안 시켜줄 때는 그냥 진짜 흔한 고등학생들처럼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 되면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10분 쉬는 시간인데도 친구들이랑 앞에 나가가지고 공 차고 막 땀 흘리는 상태로 수업 듣다가 땀 식히면 이제 수업 끝나고 체육 시간 기다려지고 그런 너무 되게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남학생이었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
연기를 좀 설득시키려면 내가 무언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2 때 또 제가 잠깐 공부를 하던 순간이 있어요. 잠깐. 네, 잠깐. 길게는 아니었군요. 아니, 고1 때는 진짜 안 했는데 고2 때 잠깐 한 학기 정도 고2 그래서 제가 그 성적표를 보면은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고2 1학기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한 네. 2등급 오. 정도 나오는데 2, 3등급 정도 나오는데 좀 창피하긴 한데 그 이외의 것들은 한 5, 6등급 정도 나왔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니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혹시 여기 고등학생 분 계신가요? 와. 제가 공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진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는데 예습과 복습이 끝입니다. 이거 그냥 교과서보라는 얘기가 근데 뭐가 달라요? 진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공부를 할 때 10분 쉬는 시간에 5분은 방금 수업한 거 다시 보고 5분은 수업할 거 5분 동안 예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예습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나오니까 이거에 흥미가 더 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나오면 무슨 얘기하나 싶은데 한번 읽어보고 수업에 들어가면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흥미가 생기고 복습을 하면 기억이 오래 가요. 진짜 당연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당연한 생각해도- 얘기인데 제가 직접 느껴보니까 굉장히 이게 다더라고요. 이러고 나니까 야자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성적이 빨리 오르고 좋았던 잠깐 공부하던 시절의 꿀팁이었습니다. 그 학생 팬분들은 도움 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어쩌면 배우님의 필모 중에서 가장 정장에 잘 갖춰 있고 가장 전극에 가까운 얼굴로 등장했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법전의 장태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뭐 오디션을 보셨는지부터 얘기해 주신다면요. 법전도 또한 오디션을 봤고요. 저는 진짜 다 오디션을 봐서 작품을 들어봤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현태 감독님께서 제가 정장이 없어서 빌려 입고 갔어요. 빌려 입고 갔는데 빌려 입고 가다 보니까 약간 제 사이즈보단 살짝 오버된 사이즈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장을 입고 가서 되게 막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 자체가 원태 감독님께서 되게 사회초년생 같고 태춘이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겁이 났거든요. 이 오디션을 보러 하면서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왜냐면 뭐 지금은 되게 신기하게도 전문직을 많이 해본 사람이 됐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전문직이 처음이었고 검사라는 직업이 되게 멀리 있는 직업 같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검사라는 사람을 만날 일도 잘 없고 그리고 그 작품의 연령대가 선배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나이대가 있으셔서 제가 막내였는데 막내랑 그 다음 선배님이랑 나이 차도 꽤 나고 이러니까 조금 다 선배님들이 다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러니까 일단 리딩 날부터 기가 죽는 거예요.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다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작품이라 진짜 저는 법정 끝내고 나서 그래서 그냥 잘 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 자신에게 그래 잘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기죽지 않고 내가 잘 해냈구나 라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되게 의심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던 작품인데 그런 작품으로 SBS에서 신인 연기상을 당시 수상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 안에서 어떤 게 가장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배우로서 뭘 얻은 것 같은지. 일단 가장 큰 도전이었던 건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작품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디션을 보고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사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리딩 날까지도 이걸 내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 3회차까지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너무 나에게 너무 큰 사람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때에 제가 이 태춘의 약간 무게감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준 선배님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박훈 선배님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럼 제 자체가 무게감이 많이 아직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 저라는 사람이 태춘이를 담기에 조금 무게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좀 더 담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냥 되게 명백한 답을 주진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 명백한 답은 없으니까. 근데 다양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선배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태춘이에게 제가 맞춰져 나갔고, 그러면서 사실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제가 그러면서 태춘이를 연기하면서 저도 좀 약간 무게감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아마 많은 팬분들이 그 폭삭 소가수다의 운명이나 아니면 언젠가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에서의 제1위로 강용석 배우님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진짜 법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품 안 보셨으면 이제 돌아가서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제1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유튜브 콘텐츠에서 말씀하시기로 사실 제1위도 그 병동 안에서 완전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근데 강유석 배우님도 스스로 나는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뭔가 기억에 남는 현장의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뭐 에피소드랄 거는 크게 없고요. 근데 제가 거기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 입으로 제가 분위기 메이커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넷이 모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찍을 때도 있고 같이 의국에서 4명이 다 같이 모여서 찍을 때가 있는데 넷이 다 같이 모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정이랑은 어제 찍었어도 뭐 예지랑은 한 일주일 만에 볼 수도 있고 시아랑은 뭐 한 2주 만에 볼 수도 있는데 이 의국에서 다 같이 넷이 모이면 너무 반갑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촬영하는 게 저희 동년배고 같이 친구들이고 이러니까 일단 그러면 그동안의 근황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지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감독님이 중재를 하세요. 얘들아 슛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는 계속 떠들다가 감독님한테 한번 혼나고 이제 슛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이제 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진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얘기를 하다가 또 가끔씩은 저희끼리 재밌으니까 약간 오버해서 이렇게까지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볼까? 약간 산으로 가는 이런 드립도 쳐보고 이런 거 하면 어때요? 하면 감독님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중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진짜 되게 많이 떠들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이 찍은 씬들은 사실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2명이 붙어서 찍은 씬들은 내가 어떻게 연기했고 막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나는데 넷이 다 같이 찍은 친구들이랑 찍은 씬들은 그냥 진짜 재밌게 놀면서 찍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만큼 네 분이 굉장히 가까우셨고 현장에 되게 편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제이리라는 캐릭터가 전 들여다볼수록 참 재밌고 신기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이돌 생활을 하다가 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아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된 것 자체는 너무 멋있지만 이제 본인이 계속 말하기로 나는 꼴찌를 내내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태면 한 번쯤은 의기소침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제일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제일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사실 제일이를 연기하면서 제일 좋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이는 꼬여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할 법도 하고 상처를 받을 법도 한데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런 부정적으로 가지 않고 긍정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혼났으니까 다음엔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라 오히려 저는 제이를 연기하면서 저는 때로 혼나면 의기소침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걸 느끼면서 제일이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런 제일이를 연기하면서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감독님이 해주신 칭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근데 저희 감독님이 되게 뭐 디테일하게 칭찬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오 오늘 좋다, 오늘 잘했다 이 정도로 해주시지 뭐 연기가 어땠고 저랬고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해주시고 그냥 기억나는 게 한 9부 10부 찍을 때부터는 그냥 제가 제일이 촬영할 때는 진짜 많이 모니터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잘 표현하고 싶고 모든 작품이 그랬겠지만 제일이의 그런 사랑스럽고 좀 더 밝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다운돼 있으면 모니터링 하면서 아 이거 조금만 더 업해서 다시 해볼까요? 이런 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 9부 10부 찍을 때는 제가 좀 텐션 떨어진 것 같은데 요 감독님 하면서 모니터를 가도 감독님이 아니야 이미 너는 이제 제일이가 다 돼서 그냥 해도 텐션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 왜냐하면 진짜 이 제일이는 제 기본 스탠스 텐션보다 더 높은 텐션에 있고 되게 밝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이렇게 위에 있는 성격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다니는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잠을 3시간밖에 못 자서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촬영장에 가서 이렇게 막 얘들아 밥 먹었어? 이렇게 연기를 하면 제일이가 아니니까 제일이는 피곤한 상태에도 기본 제 스탠스보다 하이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기하기 전에 이렇게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점프하고 막 이렇게 연기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얼마나 완벽을 기하시는지가 느껴지는데 이제 아까 배우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특정 직업군의 캐릭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의사도 하셨고요. 아까 법전에서 검사도 하셨고 그 옛날에 기자도 하셨고 또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도 하셨어요. 그런 캐릭터를 준비하실 때 뭔가 그런 직업군의 정보나 이런 걸 좀 찾아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뭔가 캐릭터라이징을 할 때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검사면 검사의 모먼트가 보여야 되고 기자면 기자의 모먼트가 보여야 되니까 뭐 남들처럼 정말 뭐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인터뷰를 하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못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요즘은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서 좀 제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기자들은 이런 스탠스로 말을 하는구나.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뭐 전공의 생각할 때는 사실 제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그 전공의 분과 같이 하루를 지내보면서 전공의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수술방에도 들어가 보고 참관도 해보고 전공의들이 진짜 평소에 뭘 하고 있는지 진짜 밤새고 전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오늘 저거 당직이라 밤샜는데 아침에 일을 해요? 일을 한대요. 그럼 몇 시간을 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 몇 시간을 깨 있대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대요. 근데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돼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쪽잠 뭐 30분 뭐 1시간 잠깐씩은 자는데 그러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마 그 배우로서라는 직업의 장점 중 하나가 그렇게 많은 직업군을 좀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배워볼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여러 캐릭터들을 짧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밖에도 배우님이 지금까지 거쳐오신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배우님이 좀 마음에 가는 캐릭터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네, 마음이 가는. 마음이 가는.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고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뭐 제일이가 아닐까. 제일이는 지금 나오고 있고 제일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거 못 바꾼다고 하면 제일이 아닌가요? 근데 달라질 것 같아요 항상. 왜냐하면 음. 사실 뭐 한 달 전에 운명이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연기했던.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연기했던 모든 캐릭터들을 신기하게 저는 되게 연기하면서 되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들이 정말 다
멋있고 사랑스럽고 다 좋은 캐릭터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전 모든 캐릭터들한테 연기를 하면서 그 배운 점이 다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다 좋은 캐릭터들만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캐릭터의 마음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팬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연기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연기 생활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무래도 오디션 열심히 보러 다닐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고3, 19살, 20살 때처럼 열정은 있는데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다기보다 계속 낙방의 상처를 받는 거죠. 사실 고3, 20살 때는 입시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 6개의 대학교의 오디션이 아니라 입시를 보면 6번만 상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디션은 그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25대부터 오디션을 열심히 보러 다녔는데 정말 첫 작품을 보기 전까지 한 100번의 오디션을 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정말 좌절도 많이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많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늪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내가 소질이 없나? 내가 이렇게까지 오디션이 떨어지는 거 보면 정말 그만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 한 오디션을 보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 오디션 대본이 이런 대본이었어요. 형, 나 만약에 운동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남들처럼 나도 그냥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신이었는데 제가 그 대사를 읊조리면서 가다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청담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진짜 딱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만약에 저를 찍고 있었으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그 입구에서 그 출구 입구에서 이렇게 찍고 있었으면 제가 에스컬레이터 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읊조리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제 모습이 갑자기 우는 모습으로 바뀌는 딱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근데 제가 막 이쁘게 우는 편이 아니라 은명이처럼 되게 막 꺼이꺼이 울거든요. 그래서 되게 꺼이꺼이 울면서 진짜 나도 그냥 만약에 연기 안 하고 오디션 안 보고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25, 6쯤엔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약간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많이 지쳐있구나 그리고 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울었는데 슬프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막 처음에 한 5분은 혼자 울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혼자 울면서 걸어가다가 이것도 막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감정을. 그래서 전화기를 켜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엄마가 전화를 받으니까 절대 티를 못 내. 그래서 그 영화처럼 막 이러면서 막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나 그냥 뭐 하나 해서 전화했어 이러고 그러고 누나한테 전화해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누나가 그때 딱 한마디 해줬어요. 괜찮아. 너 만약에 힘들면 그만해도 돼. 그만하면 언제든지 강릉 내려와서 그냥 쉬어. 그냥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게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는 나에게 괜찮다 위로를 해주고 그래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되게 큰 힘이 돼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오디션 보고 그러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은데 그때의 순간이 제일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강유석 배우님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그런 힘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아 연기하기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되게 행복하고 좋은 순간들이 훨씬 많거든요. 당연히 뭐 연기하다가 어렵거나 뭐 좀 잘 안 풀리고 당연히 그날 잘 내가 연기를 못했으면 슬픈 날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순간도 진짜 손꼽히는 행복한 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오늘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팬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배우님이 직접 출연하지는 않되 이 영화에 내 마음이 담겼다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세요? 되게 절절한 사랑 이야기 하고 담고 싶어요.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는 길에도 읽고 있는 책이 있고 최근에 되게 열심히 읽는 소설이 있는데 급류라고 그 책을 보면서 그것도 되게 사랑 이야기거든요. 제가 오늘 되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되게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 내가 참여 안 해도 꼭 보고 싶다. 이거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참여해 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남녀의 어쨌든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절절해요. 이 약간 스포가 되는데 스포가 되니까 얘기 안 할게요. 되게 절절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집에 반대가 있어요. 사정 때문에 반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사랑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한 40페이지 남았거든요. 오늘 다 읽고 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연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한 거군요. 있죠. 너무 저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저의 생각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단막극 있잖아요. 단막극이나 단편 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를 많이 해보기도 했고 그때 왜 제일 좋아하냐면 그때만큼 연출이랑 모든 스태프들이 무언가 같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되게 엄청 응집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저도 엄청 집중해야 되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 집중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좋아서 진짜 그때는 1시간, 2시간 쪽잠 자면서 촬영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감독님이랑 뭐 얘기하고 이 대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찍으실 거예요 하면서 다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순간들 좋아해서 저는 꼭 한번 단막극이나 단편 영화를 제가 출연도 해보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단편 영화를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연출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에 전주영화제는 강유석 감독으로 와도 너무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 3년 안에는 불가능하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 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감독님으로 만나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되게 귀여운 질문이 들어왔는데 배우님의 최애 젤리를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배우님 젤리를 좋아하세요? 제 팬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초콜릿을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는요? 그 초코의 단맛이 저는 그렇게 막 마냥 좋진 않더라고요. 그럼 젤리를 좋아하시는 이유는요? 젤리는 사실 젤리를 좋아한다기보다 신젤리를 좋아해요. 그 신맛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신젤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게 약간 홍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추파춥스에서 나온 그 개코 젤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추파춥스에서 그 개코 젤리 말고 그냥 그 지렁이 모양으로 나온 것도 맛있어요. 그 브랜드 게 되게 맛있고 사실 트롤리도 되게 좋아하고 트롤리는 옛날에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막 몇 개 없을 때 진짜 직구해서 막 사 먹고 그럴 정도로 꽤나 많이 챙겨 먹었고 젤리는 좀 다 좋아합니다. 사실 다 신젤리는 다 챙겨 먹습니다. 네, 전 젤리 잘 모르는데 돌아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님 차기작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된 차기작, 촬영 중이신 작품 공개 가능하신 거 있다면 또 해주시겠어요? 지금 서초동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신기하게 제가 전문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번에 변호사를 하게 됐거든요. 검사, 의사, 기사. 이제 판사만 하면 이제 사자 직업 그만하려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직업도 되게 제가 어쨌든 변호사니까 재판장에 가서 뭔가 변호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사가 진짜 많고 그 전문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안 쓰는 말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그분들은 되게 쉽게 쓰고 막 사실 제가 변론하는 부분은 진짜 뭐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부분을 저는 외워서 이렇게 그 인물로서 연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누군가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분들도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아마 7월쯤 릴리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재밌게 종석이 형이랑 가영이랑 뭐 혜영 누나랑 성재 형이랑 다섯 명이 나오는 그 어쏘 변호사들의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로써 아마 서초동에 이르러서 강유석의 어떤 전문직 월드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배우님 마지막 인사 너무 벌써요? 아쉽죠. 네, 1시간이 지났나요? 그러니까요. 진짜로요? 저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제일이 같죠. 네,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시간도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되게 너무 빨리 가서 아쉽고 잠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도 괜찮나요? 얘기하는 시간이라면 뭐 한 질문 한 두세 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같은 것도 해보고 없으시면 끝내도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받고 질문해 주세요. 서초동이 아마 저희 전공의 생활 끝나고 미지의 서울 끝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나올 거예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어디서? 와. 한국에서 제일 멀리 오신 분은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와. 전주에 공항이 있나요? 광주에서 와가지고 기차 타고 오신 거예요? 버스 타고? 언제 오셨어요? 어제요?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저만 보러 오신 거예요? 영화 보러 겸사겸사 오신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 지금 사실 떨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을 봐서 떠는 줄 알았는데 추워서 떨고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도 너무 추우시죠?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저도 사실 좀 얇게 입고 왔는데 여기 걸어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다른 옷도 마이도 준비해 왔는데 이 아우터를 입고 올 걸 후회를 했어요. 약간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덜 춥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 보러 전주까지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강유석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좋은 캐릭터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